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요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수익수 툴이고요. 램테크놀로지 139%, 최고 수익 낸 분이 이제 139% 인정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일본 수출 규제 테마는 저는 이제 진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테마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테마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진짜, 하나는 가짜.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대감만 들어가고 이익이 늘어날지 불확실한 요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가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테마라는 거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을 이제 저는 진짜 테마라고 칭해요. 그리고 진짜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편입을 해도 수익을 챙겨도 다시 편입자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가짜 테마는 그냥 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움직였던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가짜 테마의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으로만 그냥 올라갔던, 그리고 2018년도에 북한 테마.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든가 이게 늘어날 것들이 북한이랑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해야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짜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마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편입 이야기는 안 하는 거고,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지금 보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기계, 뭐 요런 부분에서 기계라든가 요런 부분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는데,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에 소재 산업군에서 소재나 부품, 장비 같은 거 보면 오늘 보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상한가 가고 했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장비 쪽이죠. 소재 쪽이 먼저 움직였고 디스플레이 부품 쪽이 이제 움직였고, 부품 쪽에서 이제 대장은 뭐 APS 홀딩스. 자, 반도체 소재 쪽에서 대장은 램테크놀로지하고 뭐 후성, 경인양행, 그리고 그 뭐시가 있을까? 뭐 솔브레인,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상승 탄력으로는 램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얘가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시총이 가볍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 넌 도대체 뭐하는 아이니?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담았던 건 이제 반도체 비중을 늘리면서 이것저것 담은 거예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것저것 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테마 타고 먼저 움직인 종목이고, 아직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지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면 챙겨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밸류 체크가 된다 그러면 뭐 100% 갔어도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보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 이제 끌고 가보자. 그러니까 이 테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는 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품 소개. 자, 반도체 프로세스 케미컬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케미컬이라는 게 이제 뭐 화학 제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LCD, 터치 스크린.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슬리밍 제조용 화학 소재, 그리고 AM, PMOLED 제조용 화학 소재. 뭐 요런 거. LED 화학 소재, 뭐 화학 소재, 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뭐 생산하고 요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자, 이번에 언론 보도가 저번 주에 나왔던 걸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업체의 불산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는 대로 또 다른 반도체 소재 기업인 램테크놀로지의 불산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처음에 진행 중인 업체가 뭐냐면 솔브레인이에요. 이건 이제 생산하기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멘텀이 잡혔습니다. 요거를 이제 편입하는 타이밍이라든가 포지션 같은 거는 스스로 봐야 돼요. 밸류 같은 경우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정 가치로 보면 요거는 이제 밸류를 더 받게 되면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이 종목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어서 이 종목은 거의 뭐 탑픽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진 자의 영역이 이미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팔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회원분들 수익 인증. 자, 리딩할 때는 다 매도 사인이 나가고 했던 이유는 회원분들 중에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추후에 그냥 분할 매도 포지션만 잡아가면서 챙겨가면 될 것 같고 회원분들 중에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고 가겠지만 이제 수익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체크를 해서 리딩 계좌는 갖고 갈지 이제 다 치워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또 이제 리딩을 바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일정금만큼 매도했습니다. 태평성대님 그리고 신나님 축하드리고요. 이걸 시작으로 하나씩 100% 수익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137%. 자, 저축가 연습님 139%. 야, 여기에서 일정금 남기고 이제 매도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제 일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종목마다 금액을 일정하게 맞춰서 편입을 하자. 그래서 뭐 100%가 넘어가면 상황 봐갖고 이거 챙겨놓고 이거 이상 예를 들어서 챙겨놓고 일정금만 남겨놓고 뭐 예를 들어 100만원에서 139% 갔으면 139% 갔으면 130만원 빼면 되겠죠. 그리고 100만원 남겨놓고 보유를 하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처음 편입 시기가 여기였죠. 편입자리 줄어졌던 게. 자, 12월 달에 이제 반도체 바닥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지수 바닥은 10월 달에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단기 바닥이었죠. 지금은 이 자리보다, 뚫고 내려갔으니까. 지수는 10월 달 저점보다 이제 뚫고 내려갔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12월 달에 바닥이 잡혔고요. 처음에 이제 단기 바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바닥은 아니죠.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내려왔으니까 지수는.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거 보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반도체 비중을 늘려가면서 요 종목도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일본 이 이슈가 7월 5일날 터지면서 5일날 터졌어요. 근데 이전부터 이미 주가가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 슈팅이 나온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 저는 이제 밀리면은 다시 편입을 해볼 자리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밀리지 않고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고 처음 이제 움직이는 폭은 그냥 끝까지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복리계좌 운영하시는 분들은 복리계좌 옮겨놓고 초과 수익이 이제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해가면 될 것 같고 일본 규제 테마, 일본 수출 규제 테마의 투자 포인트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국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는 그냥 가짜 테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라홀딩스 뭐 신성통상 그리고 뭐 모나미 뭐 요런 거 움직이는 거는 이건 가짜 테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걔 누구야 그 뭐야 신성통상하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초기 회원분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다 치워버리세요. 신성통상하고 그 알코올 회사 그거 뭐야 아무튼가 그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 치워버리시고 이거는 가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면서 요 부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들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은 이제 테스트 실패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급락하겠죠. 근데 이 테스트가 한번 실패했다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요 부분에서 뭐 이제 바이오 보면 임상 뭐 하는 것처럼 계속 요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급락을 한다 그러면 타이밍을 잘 재갖고 바닥에서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 밸류 체크에서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담아보는 포지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에칭가스, 디스플레이는 지금 섀도우 마스크, 그리고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은 이제 탄소 섬유, 그 다음에 마스크 전해질 전해액, 뭐 요런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소 섬유 쪽에서는 밸류가 좋은 종목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채팅으로. 그 종목은 이제 리딩 계좌에서는 주가가 금액이 좀 돼갖고 자산 규모가 있는 분들은 그 종목 담으면 될 것 같고 마스크 전해질 전액 이쪽은 보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많이 채워놨던 종목들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을 좀 채워놨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수출허가 이쪽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 고점이 잡히겠죠.
지금 이제 이거를 포인트를 뭘 봐야 되냐면, 이 수출 허가가 지금 재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9월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9월쯤이면 이제 재고가 동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만약에 9월 중순까지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온다, 중순에서 말까지 만약에 일본에서 수출을 하는 요 부분에 대해 지금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한다고 신청을 해놓은 거에 일본 정부에서 허가를 만약에 안 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근데 반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테마로 움직인 종목들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 이제 밸류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같이 체크를 해보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저는 편입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7월 8월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에 만약에 슈팅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9월 이전에 9월 초라든가 아니면 9월 이전에 다 일단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구간 전에 저는 이게 허가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에칭가스 부분이라든가 요런 소재 부분들에서 일본에서 수출을 허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테마로 움직였던 요쪽은 한번 쑥 무너질 수가 있어요. 크게. 저는 그 구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에 밸류 체크를 해서 좀 좋은 기업들은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고점 잡고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타이밍 잘 잡아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3년 5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게 일본이랑 다시 좋아져요. 일본이랑 다시 짝짝꿍해. 다시 좋아져. 한국이랑. 그래갖고 일본에서 수출 뭐 화이트 규제를 예를 들어 풀어줬다 그래. 다시 화이트 국가로 배정을 해줬어. 이게 뭐 협상이든지 뭐든지 해갖고 그렇게 된다 그래도 이쪽 산업군은 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무기화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야. 니네들이 규제 이거 다 만들어갖고 다 조져놓고 정부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면은 여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축소된다든가 뭐 이게 규제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럼 요런 것들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갖고 이거는 코딱지만큼 돈이기 때문에 뭐 7년에 뭐 7조에서 45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코딱지만한 돈이라서 이거 갖고 뭐가 안 돼요. 이건 개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기업들한테는 규모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뭐 1000개, 500개 기업에 예를 들어서 뿌려갖고 주면 이게 몇 푼이나 되겠냐고.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할 거고, 이 규제만 풀린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 이거 몇 배가 들어가겠죠. 뭐 40조 이런 게 아니고 100조, 200조 막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들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멘텀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제가 풀리고 예를 들어서 R&D가 쉽게 말하면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등등 뭐 투자 뭐 설비 늘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할 때마다 이제 급반등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어. 장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버블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럼 버블 구간에서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그 버블의 정도를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투자 지원, 대기업 투자 협업, 요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자, 소재, 부품? 그러면 이게 장비, 뭐 이쪽이 종목들이 몇 개가 있냐. 거의 우리 산업 전반에 지금 300개가 넘어요. 기업 수가 300개가 넘어. 이 중에 밸류 매력 있는 게 얼마나 있냐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막 소재 기업단은 밸류를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오버밸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펄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 20배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성장성들이 장기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쪽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담아갈 포지션을 추적해서 밸류 매력이 생기면 분할 매집 5년 10년.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기업들은 하나씩 편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이 많이 아는 종목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이 급증한 종목,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껴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그리고 개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일부 어느 정도는 기존에 편입해 있던 종목들도 있고 편입을 새로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볼 섹터군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요 종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 관련주들은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부터 수익을 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테마는 제 관점에서는 진짜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이 좀 돌아서면 테마군에서는 이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